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청약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죠? 원룡이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룡이님. 안녕하세요, 브로님.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룡청약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원룡이고요. 카페와 블로그도 함께, 요즘엔 유튜브도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유튜브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돈 쓰면서 한 지 몇 달 됐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아무래도 그 청약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 그 다양한 투자 방법 중에서 본인이 청약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있습니다. 배운 거 도둑질이라고 그것만 합니다. 저는 이제 2010년도에 경매를 처음 배웠어요. 아, 처음에는 경매로? 예. 그러다가 3년 동안 입찰하고 계속 떨어지니까 그냥 약간 그로기 상태에 있다가 당시 여자친구, 지금 아내였던 사람이 청약을 한번 해보자 해서 경매를 공부하던 식으로 청약을 접근하니까 당첨이 되고요. 프리미엄 올라가고 이것도 돈이 되는구나 싶어서 경매를 시작했다가 실망하고 청약으로 아예 전향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어떻게 하면 청약 당첨 잘 되지? 그리고 분양권도 자연스럽게 투자하게 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당첨시켜줄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도 이제 쓰게 됐고요. 책도 쓰셨고, 그 다음에 청약 전문가로서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계시고. 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청약 시장에 관련돼서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고 계신데요. 근데 일단 최근 들어서 네. 서울하고 그 다음에 지방권 청약시장을 얘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분양권 시장일 텐데, 그 시장의 분위기는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좋지 않은 건지, 뭐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지역별로 좀 나눠서 설명드려야지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서울의 분양권 자체는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게 없고 입주권만 거래가 되고, 그러면 서울은 청약밖에 없거든요. 청약은 분양가 상한제가 2020년도 8월 이후 적용인데, 그때부터 만 2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 분상제에 괜찮은 아파트, 대단지를 분양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계속 기다림만 길어지고 이게 서울 청약자들은 뿔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청약 시장을 보기에는 왜 그 주식에서도 삼성전자가 빠지면 다 같이 빠지는 것처럼 서울도 서울 분양이 나와줘야지 전체 서울의 분위기와 수도권 청약 분위기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대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횡보 상황이 계속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가정을 하나 한다면 그 이문이나 장윤뉴타운 또는 대단지가 이렇게 분양이 나오잖아요, 분상제 지역에서. 네. 그러면 그때는 한번 청약 과열 한번 기사가 다시 뜰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떨어진 시세가 예를 들어 84제곱 기준에서 11억, 12억이라고 해도 네. 분양가는 8억 선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용인하면서 청약자 수가 10,000명, 20,000명, 30,000대로 올라가면 그때는 한번 서울 청약이 다시 한번 뜰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청약되는 거 뭐 미분양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상품도 아니고, 또는 분양가가 좀 높아서 그래서 좀 미분양이 좀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거일 수 있지, 사실상은 괜찮고 가격 싼 것들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입지도 떨어지고 가격도 높은 이런 네. 지역 위주에서는 미분양이 네. 발생하니까 그거는 그냥 계속 에피타이저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에피타이저고 지금 현재 대세의 분위기는 아니다? 네, 아닙니다.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 지역도 있잖아요. 네. 그쪽 지역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 저는 통칭하는 분위기는 공공택지,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말고요, 그 2기 신도시 남아있는 도시들 있잖아요. 네, 뭐 검단 같은데. 맞아요. 그런 데를 저는 지표로 삼는데, 이번에 추정한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검단의 청약자가 3만 명이 넘어갔거든요. 네. 이거는 엄청난 수치예요. 수치가 장난 아닌 거고, 왜냐면 서울에서 3만 명 넘어간 게 딱 하나 단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최근에 분양했던 검단 우미린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 청약자가 몇 명일까가 저는 중요한 지표였고요. 8,000명 예상했는데 실제는 8,200명 정도 나왔거든요. 네. 이게 예상치보다 한 3분의 1 정도면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고 추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그 정도는 나와서 그래도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저렴한 분양가에서는 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게 2기 신도시 같아요. 근데 2기 신도시가 좀 재미없어진 게 뭐냐면, 왜 위례, 광교, 동탄만 분양했을 때도 서울이랑 가깝고 SOC 산업 막 들어가는 괜찮은 동네였잖아요, 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분양이 마무리되고, 더 외곽 쪽, 그러니까 파주 운정이나 의정부, 고산지구나 그 더 밑에
밑에 오산, 세교, 평택, 고덕 이런 데가 남았고 검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파괴력은 약간 덜한 것 같지만 분양가가 관건인 것 같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좀 외곽보다는 그래도 서울에 가까운 쪽이 뭐 그래서 검단이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을 좀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저도 봅니다. 그러면 지금 검단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제일 신기한 게 그런 거였거든요. 요즘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디는 미분양이 납니다라고 하는데 검단은 뭐 청약이 굉장히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는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숨어 있는 청약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예, 맞아요. 두 가지 다 보고요. 하나 네. 더 추가한다고 하면 서울 외 그 서남쪽 서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청약할 때가 외곽으로 빠지게 되면 검단이나 운정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지는 수요들이 네. 간다. 왜냐면 서울에서 비슷한 그 아파트 평형대로 보면 2배 딱 이상의 가격이 분양가가 나오니까 절반의 가격은 부담이 덜하죠. 분양가가 그리고 5억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검단 같은 데는 2년 동안 상승 폭이 1억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해도 떨어진 이 가격 이게 검단 분양가의 상승폭보다도 훨씬 더 일단 크기 때문에 저렴한 분양가에서는 아직도 수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충분하게 수요는 남아있다. 네. 그게 반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약 시장에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청약 통장 가입자도 줄어들고 있다. 청약도 안 하고 있다. 이 분위기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심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할 곳은 지금 이렇게 분양가가 싼 곳, 입지가 괜찮은 곳 이런 거는 괜찮다라고 그냥 무조건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죄송해요. 단서를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무조건 괜찮긴 한데요. 그 왜 말씀하셨던 서울의 인근 지역에서 그 신도시가 아닌 안양이나 수원이나 의왕 이런 데는 분양가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분양가가 높아졌다? 예. 그러면 또 거의 미달에 가까운 경쟁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분양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 필요 없이 분양가를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는 거겠네요. 기자님들한테도 항상 청약 분석, 네. 분위기, 시장 이런 걸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전화를 받는데 네. 결국은 다 가격이 키더라고요.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분양가 높아버리면 안 들어가는 거고 네. 싸도 개똥이면 산다라고 아예 그냥 나올리 아파트라도 엄청 싸버리면 사람들이 없던 수요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왜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커브를 그렸잖아요. 네. 이 커브 그린 초금매 가격보다도 한 10에서 20% 싸게 되면 그게 적정 현재 분양가가 아닌가. 원래 제가 질문을 하려고 질문지를 좀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분양가네요. 예, 맞습니다. 네, 분양가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사실 뭐 검단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양, 뭐 수원 다 좋은데 그 좋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높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분양가가 저렴한 곳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청약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훨씬 더 유리하겠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공공택지에서도 항상 제가 기준 삼는 게 있는데요. 네. 동서남북을 돌아보면 동쪽에는 일단 신도시가 없잖아요. 일단은 3기 신도시 제외하고는 서쪽은 검단, 운정, 청라 그리고 영종 같은 데가 있는데 영종도 요즘은 분양가가 1년 동안 1억이 상승했습니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거의 5억에 육박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곳은 공공택지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지만 별로다. 지금 청약 받기에는 물론 4억대 이하로 받으시면 괜찮고요. 검단이 이제 5억을 때렸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5억 5천, 6억대 분양가 나오면 별로가 되겠죠. 별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분양가 자체가 5억을 기준으로 그 아래냐 위냐 네. 약간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위로 가면 양주인데 양주에서도 이 분양가 4억대 초반으로 머물렀거든요. 네. 이게 4억대 중반 넘어서 5억 넘어가면 이것도 약간 지금은 근데 지금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니까 뭐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뭐 가격도 떨어진다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 분위기 때문에 지금 양주 같은 경우도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떨어진 가격보다 분양가가 싸면 그냥 하면 되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청약 결과를 봤는데 외곽일수록 그래도 분양가 저렴하잖아요. 근데 외곽일수록 이 뛰어드는 이 수요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최북단에는 양주 같은 지역인 거고 네. 최남단에는 오산 세교가 좀 그래요. 양주, 위로는 양주, 밑으로는 네. 세교. 떨어진 시세보다도 분양가가 좀 저렴해 보이지만 잘 안 붙는 지역이 최외곽 지역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또 심리가 죽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서울하고
수도권은 그렇다 치고 네. 지방 같은 경우도 좀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방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금 제가 지방 5대 강역지를 기준하고 네. 그 다음에 60만 이상의 대도시를 한번 보면요. 네. 일단 부산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좀 대어라고 불리는 데가 네. 분양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오게 되면 거기는 분상제 지역이 아니라서 전용 8사 기준에서 7억에서 8억 이 사이에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인기가 약간 덜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대구 같은 지역은 다시다시피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여기서 팁이 하나 있다고 하면 전용 8사 기준에서 6억이 넘어가는 추세인데 2년, 3년 전에 분양하고 입주하거나 입주 대기 중인 아파트 대구는 5억 초반에서 분양한 것들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 간극이라고 하면 입주장에서는 내 집 마련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땐 청약이 중요한 게 아니네요. 지금 청약이 어쨌든 6억대 정도에 되고 있는데 실제로 입주하고 있는 애들이 가격대가 5억에 분양을 했고 요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6억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입주장에 대해 청약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4억대도 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4억대가 간 물건들은 나중에 다시 입지가 괜찮으면 뭐 올라간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완판은 될 거고 누군가 6억에 분양받아서 힘든 2, 3년을 보낸다고 해도 이 4억 5천에 초급으로 산 사람이 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그냥 싸게 샀다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지역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울산하고 광주는 분양을 안 해요. 울산하고 광주는 분양이 없다. 네, 하게 돼도 이제 조금씩 나오니까 거기에 분양가는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광주는 산발적으로 조금 내 단지가 그러니까 소규모 단지가 산발적으로 분양하는 데 비해서 울산은 대단지가 큼지막하게 분양했거든요. 그런데 프리미엄 좀 떨어졌기 때문에 항상 비교하는 거 맨날 똑같잖아요. 울산이 대도시긴 하지만 항상 대장 아파트와 분양가 차이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좀 쉬운 판단이 울산 같고요. 청약시장, 분양가 네. 시장에서는요. 그 다음 대전도 재밌는 게 뭐냐면 대전이 진짜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분양가는 5억에 고정되어 있어요. 분양가는 예. 근데 호가도 6억, 7억, 8억 이 사이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미분양이 없고 완판이에요. 그냥 대전은 분양하면. 미분양도 없고 그러니까 가격이 싸니까 사람들이 거기 충분한 수요가 여전히 청약시장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분양을 많이 했고 또 많이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청약은 그래도 괜찮다. 그 다음 남은 지역이 없네요. 대도시권을 보면 창원 분위기 좋고요. 네. 그 다음 청주도 재밌는 게 84 분양가가 4억을 안 넘어요. 분양가가 예. 그러면 양날의 검인데 10년, 5년 된 준신축, 신축, 구축 얘네들이 3억 5천에서 4억 5천 그래서 이 사이를 못 벗어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3억 후반에 당첨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이 또 있어서 분양가가 저렴한 게 오히려 약간의 기축 시장이 독이 된 시장 중에 하나가 청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동네는 청주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자체가 조금 뭐 딴 쪽은 좀 늘어난다는 것도 있지만 청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런 동네는 신축 가격이 조금 싼 신축으로 청약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창원 뭐 100만 그 다음에 청주 85만 원 그거 말고 50만 이하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냥 하지 말까요? 아니면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 급이 나눠지잖아요. 네네. 원주도 50만이 안 되죠. 그다음 익산도 안 되고 네. 군산도 안 되고 전주는 넘고 천안은 넘고 네. 전주 천안은 차이점이 규모는 비슷하다고 쳐도 전주는 분양이 진짜 없고요. 그럼 청약 나오면 그냥 땡큐예요. 천안은 분양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는 그냥 기축이나 분양권 마피나는 거를 주어도 되는 시장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50만 이하 도시 어렵습니다. 지금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 경우가요. 작년 5월달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하고 12월달에 분양했던 그 자이가 8천만 원 높게 분양가 형성됐고 그 말은 비규제 지역이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크게 적용받지 않고요. 그러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인구 50만 이하 비규제 지역 도시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럴 때는 분양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특히 전남 지역에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데 전남에서 뭐 여순강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보다 뭐 무안군, 뭐 남학지구 이런데 목포 쪽이요. 예 그런 데서 분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미분양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일단 좀 지방권을 보게 되면은 광역시급 같은 경우는 대구 빼놓고는 그래도 가격이 싼 거 위주로 들어가면은 조금
분양가가 싼 거 위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0만 이상의 도시 같은 경우 중에서 청주 같은 경우도 괜찮아 보이고, 창원 같은 경우 분위기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50만 이하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보지 않는 게 맞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에 그대로 좀 따라간다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분상제 지역도 아니고, 거기에서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그러지 않아도 심리가 위축되고 분위기도 안 좋은 상황에선 좀 위험성이 좀 높다. 네, 생각보다 그 직전 왜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데 네. 기출문제를 안 보고 그냥 분양가 그 입지만 보고 판단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원주에 같은 경우가 1년 동안 꽤 많이 나왔어요. 보통 막 그 혁신도시도 있고 기업도시 있는데 그 말고 저기 구도심 내에서 계속 분양을 하는데 이것도 분양가가 1억이 올랐거든요. 1년 사이에. 그런데도 이제 청약이 들어가는 거 이 자체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차라리 1억이 비싸면 이전에 분양했던 분양권에 피 한 2, 3천 주고 가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예.